에서도 스코어도 2대1 났었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실점을 하고 이제 동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적으로 허용하는 장면을 돌이켜 봤을 때는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일단 수비적인 게 가장 좀 아쉬워요. 수비적인 이제 밸런스가 거리, 각도, 커버, 커뮤니케이션, 상황이시 여기에 덧붙여서 특히나 크로스에서 올라와서 이제 정인철 선수가 득점 올랐을 부분, 또 첫 번째 시점한 장면은 측면에서 좀 자유롭게 크로스를 주지 않나. 또 하나는 이제 수비의 조직이 수적 우위는 맞는데 상황인식이 되지 못해서 이제 실점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박건하 감독이 데뷔 이후에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감독 교체 이후에 선수들의 분위기가 좀 확실히 바뀌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운동장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냐면 적극성, 선수들의 활동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확실히 눈에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 이제 국내 감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감독이 이제 선수를 다루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두 팀 모두 경고 누적에 의한 결정자가 조금 많은데요. 이도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고요. 권영호 선수는 부산전 퇴장, 김동진이 누적 경고 3회, 이규로도 누적 경고 3회, 안태현 선수 또한 퇴장으로 인해서 한 경기 출정 정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주심과 부심, 김영수 주심, 손재선 부심, 송봉근 부심, 대기심에는 성덕효 씨입니다. 자, 지금 가장 분위기가 좋은 서울 이랜드 여기에 고양 자이크로가 찬물을 끼얹을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고양 상대로 서울 이랜드는 승점 3점을 쓰면서 연승을 또 다시 계속 달리면서 상위권 진입을 할 건지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양 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팀 모두 1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최근 고양 자이크로는 11경기에서 5무 6패 승리를 좀처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빠른 첫 승이 필요한 시점이죠. 반면 서울 이랜드 최근 5경기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강 플레이오프권까지를 좀 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승리가 역시 또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양팀 모두 뭐 분위기도 좋고요. 특히나 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뿐만 아니라 경기 팀 내 분위기 연승가도로 해서 전체 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아직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K리그 챌린지 2016 중간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안산, 2위는 강원이 위치해 있고요. 오늘 경기 원정팀 서울 이랜드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안산이 일단 독보적으로 1위를 가고 있는데 저 긴장을 늦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위에 강원, 부천, 대구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 밑에 5위에 이제 서울 이랜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6위에는 대전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위권 순위인데요. 오늘 경기 홈팀 고양 자이크로는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승 7무 11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화면에 비춰지듯이 순위권에서 이제 고양 자이크로는 좀 순위가 매우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홈에서 첫 승을 노리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 반면 서울 이랜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무 4패 승리를 좀처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박건하 감독의 모습이 비추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 벤치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고양FC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감독이 이끕니다. 강진홍 골키퍼, 박승우, 오기재, 박태형, 우혜성, 허재원, 김피로, 박종훈, 이해찬, 빅토르, 김유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지난 라운드에 비해 이제 고양 자이크로도 이제 박승우, 이제 이상돈 선수 대신 이제 박승우 선수, 또 허재원 선수와 이제 오기선 선수 이제 포지션이 변경이 됐고요. 또 이제 이도성 선수 대신 이제 김피로 선수가 이제 들어와줬는데 미드필드의 라인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이어서 원정팀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윤석열, 김태은, 김동철, 칼라이 미첼, 신일수, 김준태, 김재성, 최우백, 타라바이, 주민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처음에 언급해 주셨듯이 김태현 선수와 이제 칼라이 미첼, 그 다음에 최우백 선수가 이제 선발 출장 올랐는데 이 자리에 이제 이규로 선수, 그 다음에 김동준 선수, 최우백 선수의 이제 안태현 선수가 있는데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세 선수가 오늘은 선발 출장하지 못한 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 선수가 지난 경기 멋진 골을 터뜨리면서 사실 조금 힘들 수 있는 경기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던 고양 자이크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 선수는 지금 고양 자이크로에서 가장 핫한 선수고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실 만한 선수라고 저는 언급하고 싶네요. 이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고양 자이크로 최다 득점 11위, 득점력 면에서는 K리그 챌린지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 K리그 챌린지 22라운드 고양 자이크로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고양 자이크로, 화면 오른쪽이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말씀해주신 대로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 두 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양 자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점 3점, 홈 첫 승에 대해서는 어떤 수식가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요. 반대로 연승 가도와 전체적 분위기를 가지고 해서는 서울 이랜드는 고양 자이크로를 오늘 잡아야죠. 서울 이랜드가 사실 승격을 노리는 팀치고는 원정에서 승점을 좀처럼 쌓지 못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박건호 감독 교체 이후의 분위기도 좋고요.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일단 오늘 경기 원정 경기 이후에는 다시 잠실 홈으로 이동해서 홈에서 3연전을 펼치게 되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는 또 김준태 선수가 작년까지 이 고양 자이크로에서 이제 뛰었던 친정팀이고요. 또 네. 주민규 선수도 이 팀에서 2년 동안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고 이 선수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고향팀 상대로 오늘 득점을 할 수 있을지 또 하고 나서 셀러브레이션이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 또한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렇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려줬습니다. 확실히 김준태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전술적이나 전략적으로 짧은 굉장히 패스 좋았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요. 자, 낮게 깔아줍니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측면 공격을 보여줬었던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오늘도 고양 자이크로는 측면에서에 대한 수비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양쪽에 최호백 선수, 타라바이 선수의 스피드가 있고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에서 염두를 할 필요가 있고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측면 우혜성, 김피로, 허재원에게 이해찬.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온다. 허재원의 압박 뒤에서 태클이 있었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박태형. 오늘 서울 이랜드는 박태형 선수와 오기재 선수가 센터백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오기재 선수는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가 조금은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이제 오기재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이 앞서긴 해요. 네. 오늘 오기재 선수의 빈자리를 허재원 선수와 김피로 선수가 중앙에서 메워주죠. 오케이. 자, 두 선수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이도성 선수와 오기재 선수의 호흡이 가장 많았었고 예. 이 둘의 호흡이 가장 좋은데 포지션 변경 이후에서 이제 경기력도 걱정되지만 저는 밸런스가 가장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앙으로 빼줬습니다. 버텨주면서 타라바이 쪽으로 타라바이. 박스 쪽에서 타라바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분도 미드필드에서 원래 지금 블럭을 쌓아놓고 지금 나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밸런스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서로의 거리, 그 다음에 커버,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 이런 부분에서 미드필드가 백포라인과 얼마만큼 호흡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걱정스럽다는 거죠. 네. 강진훈 골키퍼 천천히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팀 내 가장 베테랑 선수들이 허리진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오늘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차졌습니다. 빅토르 김유성이 반대쪽으로 벌려줍니다. 헤딩 중앙에서 다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짧은 패스 이번에는 왼쪽 측면 박승우 왼발로 얼리 크로스 반대쪽 길게 넘어갔습니다. 쫓아가고 있는 김유성 공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얼리 크로스까지는 좋았죠. 지금 코너 플렉이 빠졌는데요. 빠지면서 그만큼 김유성 선수가 열정적으로 공을 쫓아갔습니다. 왼쪽에서 스로인 타라바이 헤딩 전방으로 가는 패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태형이 한 번에 길게 잘 김유성 봤어요. 쪽으로 연결됩니다. 김유성.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맞추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일단 최후방에는 박태영 선수가 김유성의 이제 빠지는 공간에 대해 침투 패스가 워낙 좋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싸움을 1차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게 박태영 선수의 좋은 시야와 좋은 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너킥을 얻어냈네요. 이선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전방으로 패스 연결했었던 고양 자이크로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널티레이션이 한 3가지 작업 방법이 있는데 가장 예. 심플하면서도 이제 롱볼이라고 얘기하는데 측면 이용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른쪽에서 코너킥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왼발로 하퍼스트 쪽으로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박스 안쪽
김영광이 잡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빨라야 돼요. 자, 수비 전환한 속도가 빨라야 돼. 역시 타라바이 빠르죠. 왼쪽 측면에서 타라바이 대각선 아, 접어 그렇죠. 들어옵니다. 반칙. 이랜드가 굉장히 좋은 게, 서울 이랜드가 좋은 게 김영광 골키퍼가 웬만해서의 코너킥에서 세트피스에 실점하는 확률이 적어요. 근데 캐칭 이후에 나가는 스로인에서 나가는 속도가 카운터 어택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양쪽 측면에 타라바이 선수와 최호백 최호백 선수가 선수가 워낙 있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윤석열, 김재성, 김동철이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오기재. 헤딩 등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기재가 다시 한번 길게 때려주는데요. 빅토르, 김동철이 골키퍼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침착하게 칼라이 미첼에게. 김동철. 일단은 고양자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서 가지고 하프라인 밑에서부터 이제 진을 치워주고요. 수비에 수적 우위를 두고 카운터 어택을 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타라바이 쪽으로 연결된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오혜성, 칼라이 미첼이 등을 지면서 김영광 골키퍼가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급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본인들의 스타일과 본인들이 잘하는 축구를 지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느껴진 거는 서울 이랜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각선 길게 찾았습니다. 주민규 쪽으로 강진웅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두 팀이 사뭇 다른 공격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심플하게 롱볼을 구사하게 이제 그렇죠. 헤딩 뭐 수비가 따냈습니다. 현대 축구에 대해서 뭐 정의를 내릴 수 없죠. 이게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가장 뭐 빌드업을 잘하는 팀, 그다음에 카운터 어택을 잘하는 팀, 그다음에 롱볼, 타겟 스트라이크로 이용한 공격 패턴,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각 팀에 맞는 수준과 각 팀이 잘하는 축구를 구사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것이 팀 컬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팀 컬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앞서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요. 가장 좋은 팀은 세 가지를 다 하죠. 카운터 어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페널티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솔로 플레이도 능한 선수가 있다면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빅토르 측면에서 공 살려냈고요. 가볍게 좋아요. 드리블 돌파. 세 번째 선수에게는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반칙. 김동철이 넘어져 있습니다. 경기를 지금 이제 10분 채 안 됐는데 지금 10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여유를 갖고 있는 게 서울 이랜드고요. 지금 빅토르가 볼이 빠졌는데 늦은 감이 있었는데 김동철 선수에게 이제 파울을 걸어냈네요. 빅토르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투톱 빅토르 선수와 김유성 선수가 나서고 있는 고양자 F로 아무래도 데파울라 선수의 부상 공백이 그렇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격력 약화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네, 하지만 또 김유선 선수가 있고 또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은 이해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찬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박건하 감독이 넘어져 있는 김동철 선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임 이후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박건하. 많은 경험이 있고 이제 코치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제 응징력이나 이제 선수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김준태, 미첼, 김동철은 터치라인 바깥쪽에서 일단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요. 수적 열세에 놓여있는 서울 이랜드 FC 일단 천천히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방의 압박이 굉장히 좋았네요. 이해찬, 빅토르, 김유성 세 선수가 센터백 백포에 상대 백포에 붙어가지고 맨투맨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킥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줬던 거는 굉장히 좋은 전방 압박 시도였습니다. 측면에서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타라와이 선수가 가볍게 항의해봤습니다.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우혜성, 빅토르 가볍게 돌아섰습니다. 미첼의 헤딩. 하프라인 넘어선 지점에서 스로인 얻어내는 고양. 우혜성이 짧게
리턴 패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밀어줬습니다. 김재성. 터치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길게 타라바이의 깊네요. 패스 길었습니다. 돌아섰고요. 오기재에게 패스 연결. 구혜성 찍어줍니다. 자, 전환돼야 돼요. 박종훈 중앙에서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연결. 이해찬 접어들어옵니다. 짧은 패스. 박승우에게. 박승우의 크로스 헤딩. 박스 안쪽에 수비가 많았던 서울 이랜드였습니다. 일단은 고양자이크로는 지금 공격 작업이 심플하면서도 좋은 장면을, 괜찮은 장면을 만들어냈네요. 네.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패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돌아 들어가다 짧게 연결시켜줬습니다. 미첼과 이해찬의 대결. 미첼이 걷어냈습니다. 지금 부분에서 김유서 선수가 전환을 통해서 전환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센터백이 연결돼서 아예 상대를 끌어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냥 반대로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나왔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는 수적으로 많고 거기에 때문에 거기에서 공격 작업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군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죠. 높게 띄워줬습니다. 헤딩. 오른쪽 측면 최우백 오른발로 낮게 크로스 연결.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최우백 선수의 컨트롤 이후에 얼리 크로스의 땅볼 크로스는 의도가 있었고 목적도 확실했기 때문에 좋은 장면이었죠. 헤딩. 등짐에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이 선에서 여의치 않자 다시 수비 쪽으로 공을 내려줬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높게 띄워줍니다. 헤딩. 다시 뒤쪽 칼라이 미첼까지 연결. 김동철. 서울 이랜드는 철저하게 이 선을 거치면서 패스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혜성이 끊어냈고 김유성에게 연결. 뒤로 자, 나가야 돼요. 빅토르가 잡았습니다. 빅토르 중앙에서 한번 흔들면서 왼발 슛. 패스가 막히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공격 연결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아, 크로스! 굿이에요.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일단 서울 이랜드의 얼리 크로스가 워낙 좋네요. 지금 타이밍도 좋고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크로스에서 선택이 세 가지예요. 하이, 로우, 그 다음에 컷백,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인데, 땅볼 그라운드의 얼리 크로스의 선택을 두 장면을 만들어냈던 것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위협적이었네요. 오른쪽 측면에서 초백의 크로스. 주민규 선수가 쇄도하다 강진훈 골키퍼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최우백 선수의 두 번의 이제 그라운드 크로스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장면입니다. 오른쪽 측면 최우백 선수가 빠르게 측면 돌파를 성공하고 있고요. 반면 고양자이크로의 왼쪽 풀백은 박승우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 벨트! 스로인 짧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높게 띄워줍니다.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양자이크로의 스로인. 고양 집중, 예찬 집중. 우혜성이 짧게 던져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패스를 끊어냈고요. 주민규 쪽으로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기재가 끊어내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경합 과정. 공 소유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최우백 크로스 반대쪽으로 길게 타라바이. 머리 맞고 골라인 흘렀습니다. 최우백 선수의 킥력이 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왼쪽에서 코너킥. 최우백의 날카로운 크로스. 측면 수비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고양자이크로겠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김재성이 준비하고 있는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의 첫 번째 코너킥.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가담해 있습니다. 오른발로 강하게 높게 띄워줍니다. 헤딩! 측면으로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고양 같은 경우는 코너킥 수비 시에 이제 세미존을 썼고요. 세미존을 썼는데 칼라 미첼이 일단 탄력이나 뭐 장신이 있기 때문에 칼라 미첼의 헤더는 정확하지 못했지만 같이
칼날 미첼보다 좀 더 앞섰어야 돼요. 세미존이라는 용어가 사실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 방어와 맨투맨을 혼합으로 사용한다는 게 세미조라고 하는데 존 디패스와 이제 맨투맨 그걸 이제 혼합을 하는 이제 세미조라고 하죠. 코너킥 장면에서 미첼의 헤딩 처리가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스로인. 박가나 감독이 서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스로인 길게 흘려보냈습니다. 고양 자이크로의 스로인. 우혜성이 던져줬습니다. 김유성이 가슴으로 맞는 순간 반칙이 있었습니다. 허재원이 빠르게 왼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박혜영이 오기재에게, 오기재가 다시 박혜영에게 내려줬습니다. 측면으로 방향 전환, 빠르게 이해찬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앞을 막고 있는 칼라이 미첼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골킥. 김영권 골키퍼가 빠르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윤석열, 타라바이. 역시 천천히 빌드업을 거치고 있는 서울 이랜드. 김태윤, 짧은 패스, 원터치 패스 끊어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고 왼쪽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네요. 지금의 김필호 선택은. 지금 나가는 탄력이 붙었을 때 상대 뒷공간에 대한 싸움을 붙여줘야 했는데 본인이 탄력이 붙어서 벗기면서 탄력이 붙어서 전진 드리블을 통했을 때는 전방에 싸움 붙여줄 패스가 필요합니다. 조금은 과감한 도수비 필요했었던 김필호 선수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비가 있는데 그쪽의 선택은 좀 아쉽죠. 대략 그 부분에서 하프라인 넘어서 3분의 2 지역에서 볼이 끊겨서 대략 역습을 맞는 상황이 많죠. 윤석열, 신일수, 왼쪽 측면 타라바이 헤딩으로 공을 살려냈습니다. 박정훈이 헤딩 받아줬고요. 중앙 김유성 가볍게 돌아섰습니다. 빅토르에게 연결. 그러나 빅토르 발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허재원의 압박. 미첼과 김동철, 윤석열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신일수가 내려오면서 패스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왼쪽 측면으로 올라가 봅니다. 윤석열, 타라바이 발에 뻗어봤습니다. 오기재, 우혜성 왼발로 걷어냅니다. 김유성 가볍게 돌아섰습니다. 김유성 왼쪽 측면으로 이해찬, 접근하고 있는 빅토르도 있습니다. 빅토르에게 패스 연결. 확실히 고향은 볼 커트 이후에 컨셉이 좀 한 가지 패턴이 없네요. 그냥 측면을 이용한 패턴. 근데 측면에서 이제 원투 패스나 뭐 조합 플레이라는 패턴인데 가운데가 들어가는 선수의 빅토르나 김윤수 선수들이 볼 잡았을 때 스트라이커들이나 아니면 사이드 측면 선수들이 안으로 컷 인을 하면서 그런 무브먼트 서드 러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볼이 측면 볼 커트 이후에 측면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 이랜드 입장에선 뒤쪽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상대 공격이 단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측면에게만 이제 볼이 뿌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측면에 볼 갔을 때 미드필드가 내려와서 수비 진영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고양 같은 경우는요. 지민규가 헤딩으로 받아줬고 김재성이 빠르게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반대로 두 팀이 지금 색깔이 다른 게 두 팀이 좀 더 서울 이랜드가 경기 잘한다는 게 전환이 빨라요. 태클, 김태훈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고양의 스로인. 전환이 좀 빨라주고 그 다음에 측면에 갔을 때 얼리 크로스라든가 그다음에 서클에 싸움 붙이는 하이볼이라든가 이런 선택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측면에서 공을 가로챘고요. 아직 공 소유권이 인플레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이
적극적으로 수비하면서 걷어냈습니다. 좋네요, 김동철. 김종태 선수의 이제 포지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에 앞서서의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퍼팅하는 헤더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험에서 비춰주고 또 기본으로 선수 굿패스예요. 낮은 패스 그대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은 신스의 스트라이커에게 한 번에 연결되는 저런 패스는 굉장히 좋네요. 저런 볼이 한 번에 다이렉트로 들어갔을 때 돌려놓고 리턴 나와서 뭐 슈팅이라든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혼전, 좁은 지역에서 볼 다툼, 태클, 파악죠. 주심이 곧바로 휘슬을 불었습니다. 반칙. 김유성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신일수의 반칙이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오른발로 길게 빅토르가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터치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헤딩, 몸싸움, 김유성이 돌아섰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패스 연결, 빅토르가 밟아주면서 김유성에게 해결해야죠. 김유성의 왼발! 그렇죠. 지금은 김윤성 선수가 해결해야죠. 좋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저렇게 가지고 가면서 한번 벗겨내고 슈팅까지 욕심낼 필요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짧은 패스 두 번을 모두 원터치로 가져가면서 그렇죠. 공간을 만들었었던 김유성 선수였습니다. 오른쪽 측면 어깨섬 이겨내고 툭 쳐놓고 들어가는데요. 터치가 길었습니다. 시로야, 재원아, 끊으면 빨리 가자. 고양 자이크로의 골킥입니다. 전반전 22분 현재까지 양팀 모두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스코어 0대0. 양팀 모두 뭐 전반전에 지금 22분 지나고 있지만 그렇게 경기의 템포라 스피드가 뭐 이런 부분이 빠르진 않아요. 예. 양팀 모두 좀 루즈한 편이긴 한데 그렇죠. 왼쪽 측면 이해찬, 지난 경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해찬이었습니다. 짧은 패스 김피로에게, 무리하지 않고 박태영 거쳤고요. 왼쪽 측면에서 다시 중앙 이해찬, 대각선 패스 김유성의 원터치로 빅토르에게, 패스가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고양자이크로 그렇죠.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우혜성입니다. 우혜성 아. 빠르게 크로스, 헤딩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 우혜성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원터치로 패스를 연결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었던 그렇죠. 고양자이크로였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자이크로의 패턴과 지금 장면은 인상적이네요. 골킥 준비하고 있는 김영광입니다. 헤딩, 이해찬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헤딩, 미첼, 김동철, 윤석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주민규 쪽으로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규 선수가 직접적으로 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패스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이 못 된다는 거는 상대 자이크로의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빅토르의 반칙이었습니다. 전반 초반 이미 경고 카드를 하나 받고 있는 빅토르 선수였습니다. 미첼, 컨트롤해, 라인 컨트롤해. 측면 김태은, 최우백과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고양 자이크로의 골킥. 강진욱 골키퍼 길게 찼습니다. 헤딩, 머리를 갖다 댔고요. 패스를 끊어내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측면 주민규가 오른쪽 측면까지 이동했습니다.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주민규 돌아섰습니다. 조금 먼 거리
때리지 않고 왼쪽 측면으로 연결. 윤석열 태클. 아, 좋아요. 지금 패스가 이제 스피드가 좀 떨어지긴 했으나 박정훈 선수의 지금 슬라이딩 타이밍은 좋았죠. 박정훈이 태클로 끊어내면서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으로 공격 이어가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손만 보면 안 돼, 정훈아. 에이, 잘. 기재. 롱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뒤쪽으로 길게. 김동철이 일단 돌아서면서 공을 뒤쪽에서 막고 있습니다. 수비를 끌어내리고 있는 미첼. 가볍게 김유성을 제쳐뒀습니다. 신일수 먼 거리에서 오! 직접 때립니다. 골키퍼 펀칭. 강진훈 골키퍼의 선방. 골키퍼의 선방이고요. 또 반대로 신일수 선수의 위협적인 슈팅은 칭찬받아야 되죠. 지금 어떤 칭찬이냐면요. 신일수 선수가 지금 빌드업을 한 데서 페널티를 만들어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공간과. 근데 지금 볼 각도를 골문 쪽으로 한번 터치 이후에 기습적인 슈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물론 열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그렇죠. 뭐, 열린 상태에서도 볼의 각도를 바꿔놓은 게 본인이 이제 순간 이제 킥 모션이나 패스 타이밍에 나갈 수 있는 각도였는데 거기에서 슈팅을 각도로 바꿔놓고 슈팅을 때리는 게 좀 인상적이었네요. 강진훈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던 신일수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강진호 골킥도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각도가 바뀌는 순간 슈팅이 나왔고 또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놀랬죠. 신일수 선수의 이번 슈팅은 서울 이랜드의 공격진을 깨울 수 있는 각성제 같은 슈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좋아요. 오른쪽 측면 빅토르의 돌파. 수비 두 명과의 대결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빅토르 선수는 조금 2%씩 좀 부족하네요. 지금 사이드를 갔다가 커버가 있었으면 안쪽으로 치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첫 번째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발에 꼬이면서 좀 더 빅토르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준다면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측면 돌려주는 패스를 끊어내고 있는 고양자이크로. 김피로 측면으로 중앙에서 받았고요. 허재원 터치라인 근처. 그렇죠. 잘 중앙 밀어줬습니다. 이해찬. 아쉽네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지금 태클 조금 깊었습니다. 경고죠 이건. 오기재가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늦은 타이밍이 맞았고요. 그리고 그 전의 상황에서 이해찬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박스에 섰기 때문에 오른발 슈팅이 가능했었고요. 퍼스트 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려 역습을 맞으면서 오기재 선수가 파울로 끊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이제 박스에서 얼마만큼 퍼스트 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터치에서의 골문 쪽으로 또 자세나 그 다음에 볼에 임팩트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사이드 체인지 시도했고요.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근처 툭 쳐놓고 어깨 싸움 펼쳐보고 있습니다. 코너 플랫 근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김태은 박스 쪽으로 던져줬습니다. 김재성이 뒤로 떨어뜨려줬습니다. 때려야죠. 먼거리 왼발 슛!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고양자이크로 미첼이 걷어냈습니다. 상대받고 나가면서 공 소유권은 서울 이랜드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스로인 짧게 코너 플랫 근처. 이번에는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최우백. 오늘 경기 두 번째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신일수 선수의 슈팅 이후 공격진이 꿰어놨을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김재성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골키퍼 펀칭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맞지 않았습니다. 빅토르의 수비. 카드 나오죠. 주심이
최호백 선수에게 경고를 꺼내들었습니다. 최호백 선수가 그렇게 경기가 잘 안 풀리긴 하네요. 평상시보다. 일단은 크로스하는 장면이나 뭐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에서 최호백 선수의 플레이가 원투패스나 뭐 콤비네이션 플레이에서 원활하게 연계 플레이가 된다든가 아니면 솔로 플레이를 해서 본인이 지금 몇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솔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실패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호백 선수가 지금 경기가 좀 안 풀린다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타라바이의 패스. 오기재 등지면서 골키퍼에게 강진웅이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유성의 반칙. 김준태, 김동철, 신일수가 다시 김동철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김동철 접으면서 대각선 오른쪽 측면 뿌려주는 패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자의 크로그가 수비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금 잘 풀어간다는 느낌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30분이 지나가면서 이렇다 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고 라인을 정비를 잘 해놓고 라인과 라인에서 지금 컨트롤도 나쁘지 않거든요. 처음에 좀 우려됐던 부분이 주 포지션 선수들이 오기재 선수가 내렸고 그 부분에 좀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 시간까지는 나쁘진 않네요. 괜찮네요. 경기 초반에는 최호백 선수가 직선으로 돌파하는 것에 조금 뚫렸었던 고양자의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경기 템포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 반대로 수비 라인들이 지금 정렬되어 있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도 공격하는 작업에서 지금 쉽진 않거든요. 않죠. 길게 쳐줬습니다. 헤딩. 타라바이. 두 명 사이 돌파.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타라바이가 공을 쫓아가 봤습니다. 높게 차줬습니다. 헤딩. 측면에서 박종훈. 헤딩 영업 과정에서 빅토르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빅토르 선수가 등을 짚거나 확실히 져주든가 아니면 빅토르 선수가 먼저 떠줘야 되는데 이두저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팔만 썼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됐죠. 윤석열이 전방으로 찍어줬습니다. 헤딩. 빅토르 받아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일수 다시 한번 좋아요. 빅토르가 쫓아가면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파울이죠. 아, 어드밴티지네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그대로 경기 진행. 왼쪽 측면으로 밀어주는 패스. 최호백 돌아서면서 오른쪽 측면 박태용이 끊어냈습니다. 짧은 패스. 뒤쪽에서 태클 이겨냈고요. 왼쪽 측면 이해찬 뒤로 살짝 내줬습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측면이 아니라 가운데 볼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또 측면으로 볼이고 거기서 패스가 날아가는 게 이렇게 되면 상대가 정비를 하고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또 계속 지금 볼이 전환이 못하고 전환이 안 되고 사이드에서만 지금 맴돌고 있고 공간이 있는데도 가운데다 패스를 시도를 자체 안 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냥 가둬놓고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경기 고양자일크의 공격은 측면에서 조금은 적극성이 필요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측면에서 원투 패스가 두세 번 패스가 이루어진다면 스트라이커에게 연결이 빨리 될 수도 있고 공간이 열려있는데 그 패스를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뒤로 뺐다가 또 다시 그 지점으로 다시 들어오고 아니면 아예 반대로 싸움을 붙여주든가 반대 오픈이 돼 있는데 네. 답답하네요.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비 쪽에서는 안정감을 확실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공격에서는 앞에서부터, 조금은 네.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자일크입니다. 또 미드필드에서 측면과 미드필드에서 중앙과 이 호흡이 좀 걱정이 돼요.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태클! 정확한 태클이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일단 그대로 넘어져 있죠.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또 경기에 이제 고양 얘기를 좀 더 한다면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볼이 나온 지점에 대해서 네. 한두 차례 뒤로 뺐다가 또 그 부분으로 간다는 게 아예 반대로 오픈한다든가 아니면 중앙 스트라이커를 하프라인 넘어섰으면 연결이 다이렉트로 빨리 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측면에서 세네 번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정비하는 시간도 있고요. 수비는 이제 그 전에 블록을 쳐놓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보면 서울 이랜드의 수비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 공간만 지켜도 상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네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예. 수비 라인 그게 좀 서울 이랜드가 좀 다른 게 예.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전환이 빨라요. 측면에 갔다면 또 반대로 전환이 되고 또 때로는 패싱보다는 오픈킥이 나가잖아요. 거기 김준태 선수라든가 신일수 선수가 그런 오픈킥이 나와준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를 좀 많이 뛰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군요. 왼쪽 측면 짧은 패스 빅토르의 힐킥. 지금도 박정원 선수가 있었어요. 박정원 선수에게 돌려놨으면 더 좋은 장면들 나온 지점이 계속 왼쪽에서 지금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태클. 고양 자이크로의 스로인입니다. 아마 전반전이 끝나고 분표를 봤으면 왼쪽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움직임 전체적인 활동량이.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된 빅토르 선수도 왼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지금도 한번 돌려놨을 때 박정원 선수가 있었고 박정원 선수의 연결이 됐다면 1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황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전반전이 하프타임이 끝나고 나서는 좀 패턴을 바꿀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패스의 그렇죠.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기저수 선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그렇죠. 수도 이도성 있겠는데요. 선수가 또 결정했고 지금처럼 실패는 했지만 지금 같은 패턴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금에서 가운데 스트라이커에 볼이 한 번씩 두 번씩 뭐 계속 들어가지고 싸움이 붙어야지만 스트라이커들도 자신감이 붙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긴 해요. 미첼과 빅토르. 자기들한테 스트라이커는 첫 번째 나한테 볼이 안 왔을 때의 몸싸움이라든가 연결이 안 되다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고집이 된다면 상대 수비는 중앙으로 몰릴 것이고 거기에 리턴이 났을 때 측면이 얇기 때문에 측면을 빼줘야 되는데 이런 패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박정훈 열심히 홈팀의 홈경기 첫 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측면 벌려주는 패스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터치라인 벗어나면서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이제 전반전 37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양팀의 스코어는 0대 0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타라와이 빅토르 중앙에서 다리 사이로 한번 빼봤습니다. 좋아요. 빅토르의 돌파. 공이 따라오지 않았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빠른 크로스. 수비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코너킥이 연결됐네요.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좀처럼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 입장에서는 이런 세트피스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트피스의 득점 3분의 1, 중거리 슈팅이 3분의 1,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플레이, 프리킥 뭐 이런 부분인데 세트피스인데 코너킥에서 최근 들어서 퍼센티지가 20%나 돼요. 그렇군요. 3분의 1을 가정했을 때 프리킥, 스로인, 코너킥. 골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확률의 기회를 잡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역시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중앙에서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윤석열이 빠르게 오버래핑 해주고 좋아요. 있고요. 잘 나가고 있죠. 김준태 오른쪽으로 연결이 벌려주지 안 됐네요. 못했습니다. 빅토르가 쫓아갑니다. 헤딩 박종훈 김유성 한 명 벗겨냈고요. 빅토르의 연결 그렇죠. 돌려줍니다. 중앙에서 열렸어요. 박종훈 왼발 낮게 깔아차봅니다. 그러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제가 축구의 득점이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콤비 플레이죠. 그 다음에 크로스 인한 득점, 그 다음에 3분의 1이 세트피스예요. 지금 중앙에서 오히려 고양이 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 패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인데 그걸 이용 안 하는 게 좀 답답했긴 했었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오히려 중앙에서 뭔가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 싸움을 붙이다 보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승산이 있는데 계속해서 측면을 이용한다는 거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걸리고 답답했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코너킥 왼발로 붙여줍니다. 골키퍼 펀칭 밀어주지 못했습니다. 타라와이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태클 피하고 왼쪽 측면으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타라바이 역시 탄력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달 듯
안 달 듯하면서도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가네요. 타라바이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랜드도 경기 초반 최우백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신일수 선수의 먼 거리에서의 기습적인 슈팅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라바이 툭 쳐놓고 달려 들어갑니다. 골킥이죠. 골킥. 현재까지는 주민규 선수가 조금은 고립된다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측면에 연결이 많이 되고 반대로 이제 또 중앙에서의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미숙함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킥 상대 진영으로 넘겨줬습니다. 헤딩 경합. 타라바이 주민규에게. 주민규 돌아서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열려줬습니다. 최우백 박스 안쪽으로 진입. 한번 흔들면서 툭 쳐놓고 오른발! 골키퍼 쳐냈습니다. 이해찬이 빠르게 앞쪽으로 빅토르. 다시 이해찬에게. 나가야 돼요. 이해찬 나가지 못하네요. 카운터 어택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이 중앙으로. 이런 거예요. 서울 이랜드는 중앙에다 그냥 쌈 붙이잖아요. 돌려놓고 가운데 열려있으면 그냥 침투 패스 빨리 들어가지고요. 고양 자이크로보다는 좀 더 많은 공격 옵션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 그렇죠. FC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앙에서 오픈킥이라든가 전환을 시키는 장면이라든가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윤석열. 천천히 공격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미첼이 전방으로. 주민규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강진훈 골키퍼가 여유있게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양팀의 스코어 0대0. 뒤쪽으로 압박하면서 공을 한번 건드려 봤는데요. 여전히 혼전 상황. 공을 끊어냈고 뒤쪽으로 흘려줬습니다. 왼발! 주민규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0. 일단은 김재성 선수의 볼을 추구하는 트래킹 장면이 굉장히 칭찬받는 한 장면이고요. 반대로 주민규 선수가 볼 나왔을 때 차분한 지금 왼발의 슈팅 밀어넣는 장면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실점의 장면을 봤을 때요. 김필호 선수가 지금 볼을 잡았을 때 빨리 나가고 쉽게 플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선택이 여유가 있는데도 뒤로 가고 자기가 주춤 판단이 늦다 보니까 백패스가 연결됐죠. 거기에서 이제 김재선 선수가 트래킹하면서 추급하면서 어시스트라는 장면. 이거는 미드필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도성과 오기재 이 자리를 바뀌었던 미드필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 그대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원샷 원킬을 보여줬습니다. 스코어 1대0. 이제 전반전은 정규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원정팀 서울 이랜드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주민규 선수 뭐 저런 거 부분에서 놓칠 리가 없죠. 저런 부분은. 네. 지금 마음 놓고 때렸고 열려 있었고 너무나 침착하게 찰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박건하 감독 부임 이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오늘 먼저 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 서클 근처에서 김유성 선수가 조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단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부임 이후 2경기에서 1승 1무. 오늘 경기 3번째 경기. 오늘도 현재까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박건하 감독입니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상대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괜찮아, 적극적으로 볼 받아 필요. 실점 이전까지는 주민규 선수가 공을 받지 못하도록 잘 막아줬었던 고양자이크로의 수비였습니다만은 이번 장면은 아쉽게 실책으로 인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실책이었고 김재성 선수의 추급의 그 부분에서는 저는 높게 사고요. 거기에서 이제 찬스가 만들어냈던 주민규 선수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원샷 원킬을 딱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고 있는 원정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왼쪽 측면 윤석열. 하프라인 빠르게 넘어섰습니다. 박정훈이 다가갑니다. 타라바이 다시 윤석열 툭 쳐놓고 타라바이 쪽으로. 타라바이 다시 한번 밀어주는 패스는 걸렸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타라바이. 윤석열 왼발로 박스 쪽으로 투입.
우회송이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헤딩. 흐르는 공. 다시 한번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김유성 등지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뒤쪽으로 흐르는 공. 전방으로 길게 미첼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벌려줬고요.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수비 쪽에서 공을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김준태 측면으로 공을 한 번에 잡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스로인으로 연결됐습니다. 돌아서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중훈 흘리면서 우혜성에게 허재원 측면으로 김피로가 전방으로 밀어줬습니다. 빅토르가 왼쪽 측면으로 공을 쫓아갑니다. 왼쪽에서 스로인. 빅토르 선수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터치감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빠르게 던져줬고요. 김유성이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김유성 일단 슈팅 각도를 주지 않고 있는 서울 이랜드의 수비진. 조금 더 김유성 선수를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잘 받쳐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김유성 선수가 지금은 볼을 박스까지 가져가는 데서 들어온 이후에 더밀런이라고 하죠. 볼을 흘리면서 상대에 블록하면서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예. 거기서 주위 선수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 더 돋보일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더 돋보일 수 있는 선수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왼쪽에서 스로인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길게 차주는 순간 주심의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16 K리그 챌린지 22라운드 경기 고양자이크로와 서울 이랜드 경기. 일단 원정팀 서울 이랜드가 주민규 선수의 선취골로 1대0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전에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 골 이제 전반전에 1득점이 나왔는데 김재선 선수의 이제 트래킹 추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스를 만들었고 침착하게 주민규가 침착한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1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후반에도 이제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 끝날 때 이제 실점했기 때문에 이제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전에는 두 팀 모두 사실 많은 뭐 숫자의 슈팅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제 남은 후반 45분은 이제 경기를 좀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최근 원정 5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울 이랜드, 일단 전반전까지는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반전 하프타임 이후에 이제 라카룸이나 뭐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좀 가볍게 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16 현대뱅크 K리그 챌린지 22라운드 고양자이크로와 서울 이랜드 FC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서울 이랜드, 화면 오른쪽이 고양자이크로입니다. 고양자이크로도 전반전 뭐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렇죠. 적극성에서는 사실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직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감 찾고 경기력 좋아졌는데 단 한 번의 실수가 아쉬워요. 네. 빅토르. 자, 후반 들어서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되고 좀 더 적성 있는 경기 패턴을 바뀌어야 되지만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팀 모두 선발 출전한 베스트 11이 모두 후반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빅토르 선수가 좀 더 분발해줘야 되고 좀 적극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양자이크로는 후반전 어떤 선수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면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전반전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유선 선수인데 김유선 선수의 이제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잘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규가 측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대각선 뒤로 빼줬습니다. 짧은 패스. 김동철까지. 전반전 서울 이랜드는 공격 작업을 풀어갈 때 3선에서 2선, 2선과 1선 이런 식으로 거쳐가면서 빌드업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고 또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 가지 패턴만 고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좀 애를 먹을 수 있고요. 또 선수들이 그 상황 따라서 대처 능력이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헤딩. 그렇죠. 지금 잘 떠줬어요. 최국이. 주민규 뒤쪽 타라바이 자, 잡았는데 돌아서면서 왼발 왼발가네요. 왼쪽으로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타라바이가 볼 들어왔을 때 아웃프로트 커트도 좋았죠.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양자이크로 나가자 받아. 멈춰서면서 중앙 패스 연결. 박승우 선수 계속 나가야죠. 그렇죠. 왼쪽 계속해서 측면. 아, 패스가 연결되지 못한 부분 좀 아쉽긴 하네요. 김영광이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헤딩. 진일수가 높게 띄워줍니다. 뒤로 흐르는 공을 오기자가 따냈고 강진욱 골키퍼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전반전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수비 실책 하나가 아쉬웠던 고양자의 꿀이었습니다. 맞아요. 이해찬 주고 들어갑니다. 김유성 수비수 한 명 벗겨내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이해찬 크로스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이해찬 선수가 지금 본인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지금 김윤성 선수나 동료 선수도 이제 컴비 플레이를 하는 게 조합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민규에게 한 번의 패스 연결됐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민규가 2대1 패스를 받았습니다. 골라인 근처에서 꺾어줬습니다.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김태훈의 오버래핑. 헤딩 밀어주면서 센터 서클 근처. 헤딩. 미첼이 걷어냈습니다. 본전 상황. 짧은 패스. 빅토르가 김피로에게. 김피로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크로스.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커버 더 내려서 커버. 김동철 뒤쪽으로 돌려주는 패스를 끊어냈고요. 박종훈 중앙에서 압박 빠져나오면서 측면 연결. 흐르는 공을 오기재가 받았습니다.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 박스 쪽으로 붙여줍니다. 미첼의 헤딩. 타라바이 돌아서면서 김재성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오픈이죠. 나가야죠. 한 번에 전방 옵사이드죠. 뒤쪽으로 주민규 선수 옵사이드네요. 쪽을 겨냥했던 패스. 일단 옵사이드였습니다. 전환을 통해서 오픈킥이 나가는 시도 자체는 좋았으나 지금 라인을 돌아서 이제 훅런이라고 하는데 주민규 선수가 좀 더 너무 많이 앞섰었네요. 잘 봤어요. 예, 주민규 선수도 얘기하네요. 중앙에서 김재성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주민규 선수 쪽으로 겨냥했던 패스. 그러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걷어내면서 고양자이크로의 스로인. 왼쪽 측면에서 반칙선은 되지 않았고요.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규 왼발 자. 깔아줍니다. 김재석의 슛! 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근데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오기재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좀 파울성이 있지 않나 선수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김영수 주심에게. 김재성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2대0이 됐고요. 오기재 선수가 또 주민규 선수 잘 커트해서 지금 볼 가져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볼을 밀어주는 장면에서 김재선 선수가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근데 어떻게 좀 재수골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그래도 득점이 이루어졌네요. 오기재 선수가 일어나면서 김영수 주심에게 가볍게 어필해봤습니다만은 툭 건드려놨는데 그게 걸렸네요. 예, 잘 판정은 들어왔어요. 변화가 되지 판정은 않았습니다. 변화는 없죠. 주민규 선수의 선취골, 김재성의 추가골, 이제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 자이크로는 이 실점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점하는 게 아쉽긴 해요. 수비 자기 진영에서 딥라인에서 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두 장면 다 상대의 트래킹으로 인해서 추구로 인해서 실점했는데 지금 두 번째 실점에서는 이당현 감독도 그렇게 이제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어필하는 게 파울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필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스코어 2대0이 되면서 원정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노릴 수 있게 된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판단하고 보고 있는 김영수 주심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측면
터치라인 벗어나지 않았고요. 주민규. 이렇게 되면 주민규 선수는 7등 상대로 한 골 1어시스트 기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공격 네. 포인트 2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입니다. 특급 공격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챌린지 내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한 골과 확실한 어시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네. 주민규 헤딩 떨어뜨려 줬고요. 중앙으로 패스 연결. 김재성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스코어 2대0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측면에서 혼전. 스루는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유성. 이렇게 되면 자이크로 고양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임해야 되겠네요. 공을 다시 한번 뺏어내면서 고양 자이크로가 상대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패스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고요. 주민규 선수가 쫓아갑니다. 강진웅 골키퍼. 현재까지 강진웅 골키퍼가 2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은 쉽게 막을 수 있는 골은 2골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주민규 득점에 주민규 선수가 워낙 잘 찼죠. 코스도 좋았죠.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강진웅 골키퍼가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공을 걷어내는데요.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벤치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는 것으로 봐서는 교체가 뭐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괜찮은 경기를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수비 쪽에서의 실수가 아무래도 못마땅한 이낙연 감독일 텐데요. 아쉽죠.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전반 막판 그리고 후반 초반 모두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고양 자이크로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골을 허용하면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후반에 또 이른 시간대에서 시간이 좀 초반에 이제 실점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부담감이 되죠. 예. 일단 들것에 실려서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규가 강진웅 골키퍼에게 스루인을 던져줬습니다. 허재원 측면 우혜성 김필호에게 아니죠. 이거는 또 그쪽이 아니라 반대로 나와야죠. 계속 측면 뿌려주면서 김유성이 일단 받아주면서 네. 뒤쪽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 부분이 계속 지적하는 게 이 부분 볼이 나온 지점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오픈 시켜야죠. 빨리 전환시켜야 되고. 중앙으로 뿌려줍니다. 박태형. 오히려 왔다가 다시 가는 건 몰라도 박승우 더 다리 사이 가져가야죠. 돌파 시도했고요. 중앙으로 패스 연결. 좋아요. 박정훈, 빅토르 살짝 동선이 자 겹쳤습니다. 열렸어요. 김유성, 빅토르가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오해성의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헤딩! 반대쪽으로 이해찬 쫓아가는 이해찬. 이해찬이 꺾어줬습니다. 골라인 벗어나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연결. 왼발로 찍어줍니다. 아쉽네요. 지금 본인이 잡아서 좀 더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도 있었고 공간도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김영관 골키퍼에게 저런 볼은 다 100% 김영관 볼이거든요. 예. 그냥 본인이 아니면 좀 더 강한 크로스를 시도했어야죠. 대각선 밀어줬고요. 주민규가 쫓아갑니다. 옵사이드. 현재까지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입니다. 지난 시즌만큼의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부상 복귀 이후 주민규 선수의 존재감이 늘어나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와야죠. 리턴 나왔을 때 서드런이 이해찬 선수는 앞에 이제 런닝하는 선수에게 볼이 들어가줘야 돼요. 중앙에서 빠른 공격보다는 일단 천천히 공을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고양 자이크입니다. 박정훈, 빅토르, 허재원. 아니죠. 지금도 이해찬 선수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줘야죠. 볼이.
측면에서만 계속 공을 소유하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인데요. 그렇죠. 김유성 턴 좋아요. 돌아섰고요. 김유성 오른발 각도 한번 접었습니다. 때려야 돼요. 뒤쪽 빅토르의 오른발 슈팅. 김유성 선수가 가운데 찍혔을 때 오랜만에 스크린 플레이 등을 져주면서 본인이 볼 거머쥐고 턴 이후에 빅토르에게 연계 플레이까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좋은 패턴이었어요. 중앙에서 많은 공격 패스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앙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유성 선수가 가운데 있을 때 충분히 싸움이 되고 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해두고 붙여줘도 돼요. 네. 헤딩. 경합 과정에서 만치기 선언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12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스코어 현재까지는 2대0 원정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첫 승을 위해서는 현재 지금부터 이제 3골이 필요한 고양 자이크로인데요. 중앙에서 왼쪽 대각선 뿌려줍니다. 잘 봤죠? 한번 접어 그렇죠, 들어왔고요. 좋아요. 빅토르에게 아직 골 살았어요. 신일수의 수비였습니다. 박승우가 빅토르에게 빠르게 던져줍니다. 빅토르가 쫓아갑니다. 신일수가 버텨줬고요. 오른발로 길게 걷어내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크로스하면 우승하는 말이야. 시간 충분해. 측면에서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박승우. 빅토르 등지면서 돌아섰고요. 툭 치면서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신일수의 태클로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 박승우, 김유성. 박스 왼쪽에서 돌면서 다시 박승우에게 슬쩍 벗겨두면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각선 직접 돌파 끊어내면서 타라바이에게 타라바이 스피드 살면서 빠르게 연결. 좋아요.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김재성. 자, 역습이죠. 중앙에는 카운터택. 주민규와 타라바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재성의 크로스. 박태영 맞고 마지막에 굴절됐습니다. 박태영이 맞았네요. 역시 타라바이 스피드에 이제 벗겨내고 볼 나가는 스피드는 좋네요. 위협적이에요, 확실히. 타라바이 선수가 빠르게 돌파하면서 측면 뛰어 들어가고 있는 동료에게 패스. 김재성의 크로스가 수비에게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재성의 코너킥. 김재성 낮은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고요. 세컨볼 왼발 슛. 타라바이게 일단 타라바이에게 막혔습니다. 윤석열 선수가 강력한 먼거리에서 슈팅을 기록해봤습니다. 빅토르가 몸싸움 해주면서 스로인을 오른쪽 측면에서 얻어냈습니다. 고양 자이크로. 나가지 마. 보고 나가. 보고 걸려. 오기재에게 좀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뿌려줘야 되고요. 지금 고양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또 앞에다 싸움을 붙일 필요는 있어요. 2대0이 되면서 더욱 견고해진 서울 이랜드의 수비 라인입니다. 이낙연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놓고 이제 교체 카드를 이제 언제 쓸지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데파울라 선수의 공백이 또 아쉽게 느껴지고요. 아쉽죠. 왼쪽에서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어떻게 보면 좀 해결사가 필요하죠. 딱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 4-4-2 플랫을 포메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결사가 필요하고 득점 선수가 필요한데 실점 전까지 경기력이 괜찮아요. 쉽게 골을 먹지는 않아요. 무게가 있는 축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전반 막판 그리고 후반 초반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에 골을 허용하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인데요. 그렇죠. 신일수 받고 김동철에게
윤석열이 앞쪽으로 밀어줬고 타라바이의 원터치 패스.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뿌려줬습니다. 돌아 들어가고 있는 최우백. 최우백 공 긁어주면서 대각선 돌파 오른쪽 측면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오른발로 반대쪽으로 길게 헤딩!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네요.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고 빠르게 괜찮았죠. 연결했습니다. 네, 최우백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버래핑 나가는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안태현의 크로스가 있었죠. 저런 부분에 이제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더 인지를 해야 되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 연결해줬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서 고양 자이크로의 경기만 놓고 경기를 봤을 때 확실한 색깔이나 컨셉이 좀 없어요. 이렇게 하는 플레이도 아니고 정말 크로스인에서 크로스인 피니싱을 하는 축구도 아니고 그다음에 킥앤러시 롱볼 축구를 하는 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페네트레이션에서 빌드업을 하는 팀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수비에서 지금 계속해서 측면이 얇아진다는 거는 미드필드의 지금 간격과 수비라인 백프라인 간의 지금 거리가 벌어지고 있고 측면에 사이드에 있는 미드필드 선수들의 좀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죠. 현재까지 고체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고 있는 이낙연 감독입니다. 빅토르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미첼의 수비. 빅토르의 돌파. 미첼이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스로인. 빅토르 선수가 왼쪽 측면이나 오른쪽 측면 많이 띄워주는 느낌은 받습니다만은 글쎄요, 네. 조금 실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또 본인한테 볼이 왔을 때 100%의 연계 플레이든가 아니면 솔로 플레이에서 상대를 벗겨내야 되는데 그런 위협적인 장면을 못 만들어내요. 볼을 터치하는 횟수 자체는 많습니다만은 골문 쪽으로 돌아서는 횟수 자체가 많지는 않은 빅토르입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던져줬습니다. 가슴으로 돌려줬고요. 김재성 중앙 쇄도하고 있는 타라바이 쪽으로. 타라바이 오기재와의 대결. 타라바이 맞고, 자, 오기재 맞고 나갔었나요? 골킥이 선언됐네요. 부심은 일단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만은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10부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진욱 골키퍼가 길게 쳐줬습니다. 미첼의 헤딩. 이번엔 미첼이 빅토르 선수의 어깨를 짚고 뛰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중앙에서 빠르게 원터치 패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최우백 툭툭 치면서 좋아요. 빠르게 스피드를 살렸고요. 중앙으로 돌파하면서 어깨 자, 손 잘 이겨냈습니다. 먹겠어요. 그렇죠. 최우백이 타라바이에게. 타라바이 돌아가죠. 기다립니다. 타라바이 중앙 잡고 오른발 슈팅. 최우백 선수의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블럭을 무너뜨리고 타라바에게 연결까지. 공격수라면 저런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죠. 시원하게. 시원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서울 이랜드의 최우백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타라바이 선수도 깔끔하게 유쇼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길게 중앙에서 끊어냈고요. 넓은 공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성 침투 패스 끊어줬습니다. 이해찬 중앙 이해찬 쪽으로 헤딩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툭툭 주고받았고요. 측면 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우회성 쫓아가고 있는 빅토르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빅토르의 오른발 슛. 좋아요. 오랜만에 빅토르 선수가 슈팅 시도를 해주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네요. 김영광 골키퍼가 빠르게 잡았고 빠르게 차줬습니다. 헤딩. 최우백 김준태에게 다시 김준태 측면
이해찬, 김유성이 주고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열렸어요. 아, 이것도 좀 늦었어요.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뿌려주고 빅토르 그 다음에 뿌려주고 나서 미드필드에 서포터 하는 타이밍이 늦고 속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빠르게 예측하면서 끊어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미드필드가 지금 뭐 패싱이 들어왔어요. 빨리 접근해서 리턴 받아서 거기에서 수적 우위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공격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 어택 서드에 가서도. 하지만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표면적으로 선수들이 볼을 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어택 서드나 전진해주고 또 도와주는 플레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적 위에서 플레이를 가져간다는 거죠. 주고 수적인 끝나는 우위를 계속해서 패스를 주고받고 움직이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고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부족한 고양 자이크로겠습니다. 패스와 리서버만 두 선수만 이제 플레이한다는 거고요. 예. 계속해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여주고 접근해줘야 되고.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빠르게 뒷공간 노려봅니다. 잘 빅토르가 줬어요. 잡았습니다. 패스 좋아요. 빅토르. 아, 이 퍼스트 터치 미첼이 너무 한번 아쉽네요. 한번 쳐냈습니다. 자, 이 터치 하나가 지금 득점을 만들 수 있는데 빅토르 선수가 볼이 왔을 때 터치가 워낙에 이뤄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김유서 선수에게 톡 돌려놨으면 더 좋은 장면이 나오죠. 왼쪽 측면 접어 들어오면서 공을 뺏겼습니다. 몸을 날렸습니다. 최호백 뒤쪽으로 연결. 아, 지금 또 허지현 선수가 나오면서 여기에 밸런스가 무너지죠. 중앙으로 가는 패스 오기자가 예측하면서 끊어냈습니다. 지금 미드필드에서 좀 더 기동력으로 활동량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더 위에 있어줘야 돼요. 더 많이 뛰어줘야 되고 한 발 더 뛰어줘야 됩니다. 빅토르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빅토르 선수는 좀 어렵겠네요. 미첼 선수가 빅토르 선수의 파울 이후 넘어져 있는데요. 이해찬 선수가 빠져주네요. 고양 자이크로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해찬 선수가 빠졌고요. 김민수 선수가 수입이 선수네요. 되네요.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해찬이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의 수비 블록을 뚫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직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측면 다시 뒤쪽으로. 이낙연 감독과 박건하 감독 중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건 이낙연 감독이었습니다. 김유성 교체 투입된 김민수 도전해야죠. 지금 커버가 없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접으면서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딩. 김재성 김준태가 빠르게 타라바이에게. 타라바이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윤석열 뒤쪽 김준태에게. 최호백 무리하지 않습니다. 공격 일선까지 일단 수비라인 쪽까지 하프라인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그렇죠. 있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지금 경기를 잘한다는 게 처음에 볼 잡았던 게 윤석열 쪽이었죠. 예. 거기에서 왼쪽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잖아요. 또 반대로 또 전환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상대를 많이 뛰게 하고 공간과 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양 자크로가 애를 먹는 거죠. 오른쪽 측면 왼쪽 풀백 그렇죠. 윤석열이 오른쪽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지금 프레싱이 없어요. 그냥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싱을 안 해주고 그냥 자리만 쓰다가 상대 미스하면 그냥 볼퍼트 이유고요. 예. 이것도 또 지금 트래킹 한다고 해서 볼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빨리 프레싱 나가줘야죠. 상대가 쉽게 볼 처리를 하지 못하게. 서울 이랜드가 빠르게 측면으로 전환하면서 상대의 수비수들을 많이 뛰어주게 해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상대에게 체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건 그런 기본이죠. 또 전력이 예. 된 것 같은데요. 김영광 골키퍼 길게 쳐줬습니다. 윤석열 천천히 빌드업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수비 안정적으로 기대야. 정훈아 뒤로. 김준태
전반에는 신일수 선수가 빌드업할 때 센터백의 중앙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후반전에는 김준태 선수가 내려오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빌드업에서 능력이 있는 선수고 호흡이 워낙 잘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준태, 신수가 내려오니까 양쪽 풀백에 있는 선수 안태현, 그다음에 윤석열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백포 라인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동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풀백들도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포지션 스위칭이 된다는 거죠. 스위칭 플레이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 이랜드가 지금 템포가 슬로우 하다가 오픈되고 또 킥 한번 하고. 오른쪽 측면으로 정확하게 걸려줬고요. 해결해야 초음에 돼요. 스텝 해결해야 오버 돼요. 중앙 밀어줬습니다. 타라바이의 돌파. 타라바이 그러나 태클로 막혔습니다. 그렇죠. 지금 톱니바퀴 잘 돌아가다 김준태가 잡았을 때 체어볼게 오픈킥 나가죠. 타라바이 선수의 매서운 돌파. 남하늘 선수가 들어가네요. 빅토르 선수가 빠져주고. 오늘 고양자이크로의 두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빅토르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남하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빅토르 선수의 교체 카드를 좀 더 빨리 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청춘 스타 남하늘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남하늘 선수고요. 박스 안쪽에서 고양자이크로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경련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도 나오는 걸 텐데요. 선수 교체 카드 한 장이 남아있는 고양자이크로입니다. 일단 의료진이 투입이 됐고요. 들것에 실려서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나야겠습니다. 고양자이크로는 남하늘 선수와 김미수 선수 교체 카드 2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김재성, 오른발로 높게 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헤딩, 왼쪽 측면 신일수가 반대쪽으로 벌려줬습니다. 김태윤, 화면 아래쪽에서 또 한 명의 선수 교체를 이상돈 선수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깨 싸움 주민규가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의 일선 자원들입니다. 이상돈 선수가 투입이 되고 박승우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세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고양자이크로입니다. 경합 상황 반칙. 미첼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미첼은 단 한 번도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지금까지 시간대에서 플레이는 칼라 미첼 선수와 김동철 선수는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예. 또 계속해서 지금 무실점의 경기를 가져가고 있네요. 두 선수의 호흡이 나쁘진 않네요. 괜찮네요. 오늘 김동진 선수가 결장으로 인해서 칼라 미첼 선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칼라 미첼 선수 안정감 있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들어오고 좋아요. 있고요. 공 뺏기지 않으면서 왼쪽 측면 높은 위치에서 윤석열이 빠르게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헤딩 골키퍼에게 연결. 오늘 서울 이랜드는 김동진과 이규로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안태현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그만큼 백업 선수들과 스쿼드 라인이 두껍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두터운 스쿼드가 여름을 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효율적이죠. 부임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건하 감독, 오늘 경기도 굉장히 승리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미첼 이번에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최우백, 남하늘 중앙으로 뿌려줍니다. 박종훈 측면으로 빠르게 박스 쪽으로 투입,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타라바이 압박 벗겨내면서 뒤쪽으로 오기재가 우혜성에게 패스 내주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민수가 도는 과정에서 김태훈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우혜성이 뒤쪽으로 줬습니다. 다시 짧은 패스. 우혜성 왼발 바로 올려줍니다. 크로스요. 박스 쪽 헤딩! 김영광의 선방!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크로스가 기가 막혔네요. 김유성의 헤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김영광의 선방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또 이겨내지 못했어요. 진짜 김유성의 헤더도 워낙 좋았죠. 자, 들어갔다 싶었는데 김영광 그걸 또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지에서는 김영광 해요. 아직까지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올 시즌 최다 득점에서는 8위, 공격 쪽에서는 조금 좋지 못했었던 서울 이랜드였습니다만은 최소 실점은 5위, 수비 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의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오른쪽에서 프리킥. 김영광 길게 쳐줬습니다. 가슴으로 받았고요. 태클 터치가 길었습니다만은 공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선언. 빠르게 끊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고양자의 크로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김유성 쪽으로,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태은의 반칙. 왼쪽 측면 우혜성이 중앙 넓은 공간으로 빼줬습니다. 빠르게 측면으로 연결. 오른발로 얼리 크로스. 박스 쪽 헤딩. 미첼의 머리 받았습니다. 남하늘 적극적인 몸싸움. 남하늘이 따냈습니다. 오른발 슛. 교체 투입된 남하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급하죠. 한 골이 만약에 지금 터지고 따라갈 수 있다면 고양 자이크로는 이제 좀 승산이 있고 더 좋은 적성 있는 경기력이 나올 텐데 예. 지금 시간대에서 지금 한 골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2대0으로 앞서 있는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수비 쪽을 좀 더 두텁게 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인데 지금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경기해도 돼요. 왜냐하면요, 자이크로의 고양이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을 만들어내는 건 패턴이 다양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내렸을 필요도 없고요. 또 지금 플레이를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경기를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말이 있는데 서울 맞습니다. 이랜드 입장에서는 지금은 공격을 해도 충분히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유도 있고요. 그다음 예.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또 풀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잘 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교체 카드를 단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울 이랜드의 박건하 감독입니다. 마틴과 지금 감독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예. 선수들이 인지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선수들의 적극성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달라졌네요. 플레이 헤딩을, 자체도 네. 끊어내면서 남하늘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남하늘이 역시 많이 뛰어주고 있는데요. 김재성이 침착하게 윤석열에게. 김동철. 김영광. 오른발로 길게 쳐줬습니다. 헤딩. 패스 연결됐고요. 원터치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윤석열. 조금씩 접근하면서 타라바이에게. 그렇죠. 타라바이 더 올려주고 밀어 인터패스. 좋아요. 타라바이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주민규 한번 접었습니다. 왼발 슈팅. 수비가 막아냅니다. 지금 접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발로 갔어야죠. 주민규 선수 아쉽죠. 본인도 지금 하지만 패턴과 지금 공격을 만드는 작업과 슈팅까지는
지금 기가 막힌 플레이 보여줬네요. 더밀런에 인해서 타라바이 주민규 호흡, 더밀런 그 다음에 리턴 받고 슈팅까지. 이게 득점이 됐다면 베스트 골이 나올 수 있었어요. 올 시즌은 주민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 있으면서 두 선수의 호흡을 좀처럼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경기는 두 선수가 마음껏 지난 시즌처럼 호흡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경기를 통해서 김준태 신수 이 두 선수의 호흡도 워낙 좋고요. 또 경기 운영 플레이도 너무나 좋네요. 예. 이 두 선수를 살려놓지 못하게끔 미드필드나 스트라이커에서 한 명이 내려와고 빌드업을 못하게 방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지금 볼을 풀어가게 놔둔다는 거죠. 오른쪽 측면 김태은. 자, 타라바이. 지금 미드필드에서 지금도 타라바이에게 한 번에 연결됐다는 거는 돌아서면서 왼쪽 측면 넓은 공간. 공간과 공간이 너무나 넓다는 거죠. 최호백 다시 윤석열에게, 윤석열 왼발 크로스, 타라바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 스코어 3대0.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골을 터뜨리고 있는 타라바이입니다. 오늘 이랜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드필드에서 스트라이커 연결 못해야 된다고 블럭 쌓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왔고 다시 측면에서 윤석열의 크로스에 땅볼에 타라바이 들어가면서의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 그것도 다이렉트 슈팅이에요. 올 시즌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은 공격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서울 이랜드. 그러나 지난 경기에는 2골, 오늘 경기에서는 무려 3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만들어낸 득점이 오늘 트래킹 추구배에서 득점이 2득점이 나왔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득점은 콤비네이션 조합 플레이 빌드업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고향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미드필드 싸움이라 했잖아요. 미드필드에서 지금 두 선수가 있는 타라백에 다이렉트 연결됐다는 건 이거는 커버의 문제였거든요. 이낙연 감독 입장에서는 이도성 선수와 또 권영호 선수의 부재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도성 선수와 또 오기재 선수가 이제 가장 호흡을 많이 맞췄었는데 이 부분이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오늘은 스코어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이루어진다면 좀 많이 아쉽네요. 오늘 경기 이후 이제 또 홈으로 가게 되는 서울 이랜드인데요. 안산, 대전, 대구 홈에서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챌린지에서도 가장 좋은 경기를 보죠. 지금 같은 오늘 같은 흐름이고 오늘같이 경기를 한다면 안산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선수 교체, 타라바이 타라바이죠. 선수가 빠지고요. 14번 조우진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타라바이 선수는 경기 막판 골을 터뜨리면서 지난 경기 이어서 또 연속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득점은 타라바이 선수가 득점을 올라왔을 때는 이 페널트레이션은 칭찬해주고 싶고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 작업에 하나의 페널트레이션 패턴 1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본이 되는 장면이네요. 김유성 중앙에서 남한을 돌아서면서 들어가 보는데요. 박정훈 몸싸움 치열합니다. 아크 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칙. 최근 원정 5경기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6경기 만에 승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랜드의 흐름은 굉장히 좋네요. 오늘 경기에 또 3대0으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 고양 자이크로 지난 경남전도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은 아쉽게 조금 수비가 무너지면서 2대1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도 조금은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에서는 이제 이 실점이 이제 아니라는 볼 처리, 그다음에 상황인식이 좀 부족했던 장면에서 실점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이 디펜스 라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딥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최근 오늘 경기를 포함하게 되면은 12경기에서 승리를 쌓지 못하고 있는 고양 자이크로고요. 올 시즌 첫 승리자 이제 마지막 승리가 5월 5일 충주 원정 경기였는데요. 네,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다음 경기가 올 시즌 유일한 승리 상대인 충주 원정을 떠나게 되는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다음 경기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고양 자이크로의 스로인 3대0으로 앞서 있는 서울 이랜드. 전혀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공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훈 김동철 김유성의 압박, 남하늘까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압박을 풀어주면서 김재성에게. 서울 이랜드는 3대0 이런 무실점 경기로 끝낼 필요가 있겠고요. 고양 자이크로 입장에서는
패배를 당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골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대5로 지는 거에서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랑 3대1과 3대2는 또 다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3대0 스코어에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면 서울 이랜드는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플레이도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짧은 패스. 3선, 2선, 1선. 오늘 서울 이랜드는 무결점 플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네.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투입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투입되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발 뻗으면서 김유성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유성 넓은 공간, 그러나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동료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김유선 선수가 추급했을 때 계속해서 추급해줘야죠. 동료 선수들이. 지금 하프라인 쪽에서 허재원 선수군요. 선수네요. 허재원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격려에 쥐가 난 것 같아요. 교체 카드 3장을 모두 사용한 고양자의 크루입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 FC는 김재현 선수를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김재현이 투입이 되고요. 김재성 선수가 교체 아웃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성 선수는 베테랑으로서 또 한 골도 기록을 했고요. 중앙에서 공격을 잘 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김재선 선수도 오랜만에 조처럼 득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예. 좀 본인이 부담감을 또 떨치고 편안하게 또 다음 라운드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서울 이랜드는 3톱으로 출전한 타라바이, 주민규, 최효백 선수 중에 최효백 선수만이 골을 기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두 명의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공 지켜내면서 골킥.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박건호 감독이 데뷔 이후 2승 1무째 2승 1무죠. 고성적을 거두게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또 좋은 성적을 내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즌 중에는 일단은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한 명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이랜드의 마지막 선수 교체, 전민광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윤석열 선수가 교체하고 돼요. 많이 뛰었죠, 윤석열 선수. 왼쪽 풀백으로 출전해서 윤석열 선수는 중앙과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오갈 다 정도로 봤었죠.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시즌 초반에 또 미드필드도 기용됐던 선수고요. 예. 두 팀 모두 3장씩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도 이제 몇 초 남지 않았고요. 추가 시간 5분이 5분이네요. 남아 네.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쫓아가는 박정훈. 충분히 5분이라면은 고양자의 크루 입장에서는 한 골을 또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 골에도 만들어내야죠. 정말 던진 사람 앞에 서라고. 길게 헤딩, 머리로 바꿔 들어갑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준태 열립니다. 그러나 약간 임팩트를 본인이 가져가지 이제 못했네요. 슈팅을 하는 모션을 취하면서 이제 꺾어주려고 밀어주는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에 터치가 좀 길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하프라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아니죠. 지금은 김윤서 선수가 중앙 서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경쟁이 되고 거기에서 공간에 대해서 지금 침투와 뭔가 패스가 만들어지는데 김윤서 선수마저 내려온다면 앞에서 싸워줄 선수가 없어요. 공간도 없고 또 받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앙 밀어줬고요. 김유성 혼전 상황, 미첼이 한번 걷어냈습니다. 김준태가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줘 봤습니다.
김민수가 중앙으로 때려야죠. 열리는데요. 오른발 슛! 떴습니다. 그렇죠. 슈팅 시도해야 됩니다. 허정원의 슈팅.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거. 허재원 선수가 경련이 올라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슈팅을 아주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이걸 보고 해야 돼. 왼쪽 측면으로 터치라인 근처.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두 팀 모두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으로나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경기는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이크로 같은 경우 고양 같은 경우는 득점은 한 득점 1득점이라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에 영향이 그렇죠. 미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가 전방으로 대각선 얼리 크로스 막혔습니다. 헤딩 받아줬고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준태가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좋은 볼이에요. 잘 뿌려줬네요. 넓은 공간 뿌려주면서 대각선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준태 흘려보내줬습니다. 지금 우혜성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거 보고 이제 김준태 선수가 볼을 버렸죠. 신인수 선수가 다가가서 우혜성 선수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이제 48분 후반전 추가 시간도 2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낙연 감독은 계속해서 테크니컬 에어리어까지 나와서 선수들을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박건하 감독 또한 열심히 선수들을 독려해주고 있고요. 신인 감독 부임 이후 초반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서울 이랜드였습니다만은 그러면 잘 박건하 탔어요. 감독 부임 맞아요. 이후 2승 1무 굉장히 좋은 성적. 오늘 경기 물론 승리하게 되면 2승 1무가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흐름과 분위기를 잘 탔다고 볼 수 있죠. 올 시즌 지난 첫 번째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는 서울 이랜드가 현재까지 승기를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우혜성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김민수 다시 우혜성에게. 최우백 선수도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공격 연결. 패스 다시 김유성이 이어받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흔들면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툭 쳐놓고 들어가는 상황.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코너킥이 되겠네요. 재원아 피로 줘.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김유성 선수입니다만은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유수야 떨어지는 거 유수. 고양 자이크로의 오늘 경기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앞으로 와. 왼쪽에서 김피로가 왼발로 감아 줍니다. 헤딩! 이게 골대 골대 맞았습니다. 맞네요. 골포스트 맞았고 남하늘이 쫓아갑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오기재 혼전 상황. 여전히 오기재가 잡고 있습니다. 골라인 근처 쫓아가는 남하늘. 자, 이때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16 현대유뱅크 K리그 챌린지 22라운드 경기 고양 자이크로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 원정팀 서울 이랜드가 3대0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 이랜드가 고양 자이크로 상대로 3대0의 스코어뿐만 아니라 결과, 내용 전부 다 압도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고 상대를 압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양 자이크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만 실점한 것이 뼈아팠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드필드의 싸움에서 미드필드의 또 공백, 또 그 부분에서 가장 지적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우려됐던 부분에서 또 실점을 이뤄주고 경기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져갔네요. 네. 현대뱅크 K리그 챌린지 22라운드 고양 자이크로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 3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이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수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